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3월 15일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레임덕 위기에 몰렸죠. 부동산 문제 때문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LH 사태로 궁지에 몰리게 되니 또다시 적폐 청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촛불 민심을 또 촛불 팔이를 했습니다. 오늘 낮까지만 해도 LH 사태, 전반적인 공직사회로 확산되고 있는 이 땅 투기 문제, 개발 예정 지역에 대한 투기 문제, 이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대국민 사과를 할 가능성이 높다. 유감을 표명을 하고 앞으로 잘하겠다. 그런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 분석이 나왔냐 하면은 일단 언제쯤 사과를 할지, 사과는 분명히 할 거다. 대국민 사과를. 그리고 언제가 될 것이냐, 이것에 관심을 모았는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일단 문책을 했죠. 마무리할 때까지 있으라고 하면서 조건부로 사의를 수용을 했지만 이거는 어떤 책임을 물어서 사퇴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70여 일 만에 사퇴를 시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국민에게도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8일, 9일 연속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LH 사건이 터지고 나서 명운을 걸고 철저히 조사하라,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정말 본인의 정책 가오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구나. 그러면은 또 대국민 사과가 나오겠지. 이런 이야기, 전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해온 게 아니죠. 지금 한 19주, 20주 정도 한국갤럽이 여론조사를 하면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조사를 하면은 이 긍정 부정 평가 중에서 왜 그런지도 물어봅니다. 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 근데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38%로 내려왔습니다. 40% 되고 무너졌죠. 다른 조사에서도 리얼미터도 그렇고 다른 조사에서도 많이 무너진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지지율 38%, 나머지 지지하지 않는다. 부정이 54%입니다. 54%인데 이 지지하지 않는 54% 응답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지지를 하지 않느냐? 가장 압도적으로 말한 것이 그다음부터는 거의 한 자릿수인데 31%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추세를 보인 게 지금 한 19주, 20주 됩니다. 고질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죠.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건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 포퓰리즘. 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25번인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하고 다 허사로 돌아가고, 또 그러다가 이번에 신도시 개발 정보가 막 흘러나가서 공무원들이 투기를 하고, 청와대 출신 차관도 나왔고 여러 가지 있었죠. 자,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대통령이 사과를 할 것이다.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또 특히 어떤 한 여론조사에서 STI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신도시 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물은 결과 필요하다가 61.5%나 나왔습니다. 국민 10분 중에 4분 이상이 문재인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죠. 필요 없다는 31.3%, 거의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대통령이 사과를 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오후 들어서 적반하장격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를 했는데, 거기서 이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이 사태를 부동산 적폐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쯤이죠. 그때도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부동산 적폐 청산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 공식 회의에서 부동산 적폐다 이렇게 규정하고 임기 내에 청산하겠다. 청산하자. 임기 내에. 이제 1년 남은 임기 내에 부동산 적폐도 적폐 청산하자. 이번엔 부동산이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청산을 이뤘으나 부동산 적폐청산까지는 엄두 내지 못했다. 그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몰두하고 드러나는 현상에 대응해 왔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대실패 이 원인을 갑자기 뭐 그전에도 조금씩 막 그런 이야기 많이 했지만은 구정권, 보수정권, 박근혜 이명박 정권의 부동산 적폐 때문이다. 이렇게 갑자기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 적폐몰이 하겠다. 지금 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이 땅값 오르고 막 집값 오르고 이것을 다 그리고 막 투기하고 이거 다 우리 정부 4년 동안 낸 그 책임이 없어. 과거 정부에서 다 했어.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정책 청산과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 그러면서 또 촛불팔이를 합니다.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 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라.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서 이번 일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자. 자, 출범 이후 초기, 중기에 계속 각 부처마다 적폐 청산 TF 이런 것을 구성을 하고 적폐몰이를 막 했죠. 그러다가 적폐 청산에 대한 이 피로감, 반감 이것이 커지고 조국 사태 일어나고 윤미향 사태 일어나고 윤석열과 추미애 갈등이 일어나고 새로운 적폐를 쌓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일어나니까 잠깐 동안 포용, 공정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척 하더니 본색을 다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임기 말 레임덕 위기가 오니 다시 적폐몰이를 하고 그 명분으로 또 촛불팔이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이 촛불 민심은 문재인 정권을 떠났습니다. 자, 이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시작할 때 70%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0% 이상 거의 80%로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동안 하도 무기력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폭주를 하면서 지금은 30%대로 추락해 있습니다. 그게 반타작이 났죠. 그리고 대선 때 40% 얻고 당선됐습니다. 그때 보수가 다 분열이 됐죠. 뭐 유승민, 뭐 홍준표, 안철수 뭐 중도까지 해서 다 따라 나와서 그 덕분에 40%로 당선됐습니다. 그 세 사람, 나머지 세 사람을 합치면 50%죠. 그 사람 단일화를 했으면 문재인 정권 탄생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촛불 정신으로 탄생한 정권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죠. 호도를 하면서 지지율이 지금 이렇게 막 추락을 했는데 대신 그때 호흡을 맞춰서 문재인 정권과 호흡을 맞춰서 권력 수사를 하고 그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윤석열 같은 경우에 서울중앙지검장 하면서 적폐몰이 수사 계속했죠. 그 전에 뭐 최순실 게이트 수사도 있지만은 그러다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려다가 팽당했죠. 윤석열 토사구 팽당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지지율은 치솟죠. 여전히 오늘도 나왔습니다. KSOI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이 조사에서 무려 37.2% 지지를 대권주자 지지를 받았습니다. 윤석열이 이 적폐몰이 수사를 했던 윤석열. 그런데 그 수사를 계속 현 정권의 적폐, 신적폐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려다가 토사구 팽당한 윤석열의 대권주자 지지율이 확 떠오르고 있습니다. 37.2, 그 뒤에 한참 떨어져서 이재명이 24.2, 이낙연이 13.3, 점차 차이가 벌어지고 있죠. 특히 대구 경북에서 윤석열 지지율은 52.6%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영남일보와 대구 KBS 조사에서 51% 나왔죠. 지금 그 추세가 거의 두 명 중에 한 명이 윤석열을 지지합니다. 충청 46.7, 서울 46.1 윤석열 지지입니다. 그러니 서울 같은 경우는 이 강화문 촛불 집회가 촛불 민심을 상징하는데 그곳에서도 지금 문재인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윤석열의 지지율이 확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얼마나 문재인 정권이 이 정권으로부터 민심이 이반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오세훈이 갑자기 국민의힘 후보 오세훈이 35.6%로 오늘 리얼미터 조사에서 3자 대결 구도에서도 박영선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런 민심이면 과연 누가 적폐인가? 그리고 촛불 민심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것을 따져봐야 되죠. 윤석열은 아시다시피 보수 정권을 수사를 하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적폐몰이를 하다가 토사구팽이 됐고, 그러다 보니 이 문재인 정권이 너무 하는구나. 그래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이 박근혜 못지않은 권력형 비리가 있었고, 그것을 수사하다가 쫓겨난 윤석열에게 지금 국민이 압도적 지지를 보낸다. 이렇게 되면은 문재인은 더 이상 촛불 민심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까지도 촛불 파리를 해온 겁니다. 2017년 대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 보수 분열을 딛고 40% 지지를 받아서 정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촛불 민심의 대표자를 자임을 하면서 막 적폐몰이를 했는데, 지금은 새로운 적폐를 만들었고 임기 말 레임덕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부동산 정책 대실패로 절체절명의 정권이 위기에 처하게 되니 다시 그나마 남아있는 지지층을 또 결집을 하고 국민 갈라치기를 통해서 이 위기를 돌파를 하려고 또 적폐 타령을 하고 있고, 촛불 민심이 여전히 본인들 것이냐 이렇게 호도를 하는 여론전을 펼치기 시작한 것이죠. 국민 갈라치기 여론전입니다. 자, 이런 것, 적폐몰이 또 촛불파리, 이런 것이 임기 초중반에는 그걸로 잘 써먹은지 몰라도 이미 지금 새로운 적폐 세력이 된 문재인 정권에서 임기 말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상황에서 본인 뭐 양산 사저 가지고 야당이 시비 건다고 발끈해서 뭐 좀스럽다, 뭐 민망하다 이런 이야기하는 그런 좀스러운 행태를 보이면서 다시 적폐몰이를 하고 또 뭐 촛불 파리를 한다면은 그것은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아마 레임덕이 더 재촉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민심이 대폭발하면은 그때부터는 주도권이 완전히 범야권 쪽으로 가고, 문재인 정권은 레임덕에 빠지죠. 엄청난 레임덕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대신 여론의 관심은 문재인 권력보다는 미래 권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윤석열에게로 쏠릴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럼에도 지금 당장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적폐몰이, 촛불파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